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자,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시원하게 주가가 끝까지 힘을 받고 올라줬고요. 자, 오늘 같이 오르는 날이 한 10일만 좀 연속적으로 좀 진행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처럼 한 10일 정도만 올라줘도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주가가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10번만 더 올라주면 좀 그래도 좀 웬만큼 더 올라주는 느낌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글쎄요,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PCE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안도감을 주었던 것 같고,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셧다운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어쨌든 한번 넘어갔습니다. 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는 뭐 그렇게 사실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우려가 있다가 대부분 시간 지나면서 다 그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고 다 넘어갔던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뭐 악재로 작용한 점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이 오늘은 아무튼 뭐 섹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상승 추세로 어느 정도 견뎌주면서 그래도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시장이 좀 기분 좋게 월요일날 시작을 했고요.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벌써 오늘은 월요일이고 내일 화요일, 수요일은 크리스마스, 목금, 그 다음에 월요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영업일수로 따지면 한 4일 정도 남았습니까? 31일은 아마 나페 때문에 쉬니까 그래서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4일 동안 올해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참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이에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죠. 시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4일이라도 힘을 내면서 그 종가를, 올해 마지막 종가를 좀 기분 좋게 끝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9.2%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예상치를 하회한 PC 물가지수 영향 때문에 강세 출발한 가운데 조선과 미디어 영상 컨텐츠, 양자암호, 셰일가스, 우주항공, 바이오시밀러, 전선변압기, 반도체와 소부장, LNG, 방산, 원전, 비만치료제 등이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예상치를 하회한 PC 물가를 확인했고요. 셧다운 우려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안도감 속에 금리와 달러 모두 안정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한번 올려주시면 경제 캘린더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PC 물가 지표인데요. 11월 PC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그리고 시장 금리도 모두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영향으로 미국 시장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흐름들이 PCE 관련된 근원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는 2.8%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비 2.4% 정도 나오면서 약간 시장의 컨센보다 좀 하향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0.1,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이런 것들도 0.1, 근원 소비 물가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0.1 정도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셧다운 정치 리스크도 역시 완화가 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센티를 주는 건데, 이거는 아주 크리티컬한 악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긍정적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채 한도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S&P 500이 여기에 따라서 1.1%, 나스닥도 1%대 상승세를 보이고 했고요. 자, 국내 코스피는 PC 물가로 환율 금리가 진정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재개됐습니다. 오늘도 조선업종이 신고가 랠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전 기준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였지만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관도 현물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해 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50원 선 부근에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PC 영향과 외국인 매수세의 안정세를 잡았고요. 20일 종가 기준 12개월 후행 PBR은 0.85배 정도 수준입니다. 2400포인트를 하회했던
12월 9일보다는 더 좀 낮은 밸류에이션까지 주가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12월 9일 연저점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저가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자, HB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업종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브로드컴의 HBM 수요 확대 기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동반 상승을 보였는데, 자,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의 HBM을 이제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캐파가 브로드컴에 아주 대규모 공급하기에는 캐파가 좀 적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회가 좀 열릴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과 피팅 업체도 지금 트럼프 수혜 업종입니다. 강달러로 마진 개선 기대가 되고 실적 전망도 우호적이고, 또 조선업종은 트럼프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섹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죠. 하나그룹이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완료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조선과 해운업종 같이 움직이는데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조선업 강화 위한 법안 쉽스 액트를 발의했다는 점입니다. 법안 통과 시 한국 조선업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SBS가 넷플릭스향 영상 컨텐츠 제공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년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의 파트너십이라는 계약 기간에 주목을 받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 특별한 이슈는 부재하지만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될 예상입니다. SBS처럼 호재에 따른 업종별 등락 주목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PC 둔화에 따른 금리 우려 완화되면서 반등을 줬는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모처럼 제약바이오가 아마 6거래일 정도 만에 주가가 올라온 모양인데 오늘 리가켄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넥스 바이오 메디칼 이쪽도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 러브콜 소식에 HBM 공급 기대감 확산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급반등을 줬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미국 중남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5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테마별로서는 양자암호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양자암호 테마가 급반등 주고 있는 영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받았고요. 미디어 업종은 오징어 게임 2 기대감과 SBS가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미디어 업종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CJ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코스피는 최근 2380에서 2400구간 정도에서 하단이 견조하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이 살짝 깨지면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가 매수세가 이 지수 때부터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오늘은 만회를 했습니다. FMC 직후에 형성됐던 2430에서 2480 정도의 하락갭 구간이 진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이 정도까지는 또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는 금속과 기계 장비, 보험업종 강세였던 반면 IT 서비스는 약세였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대항마로 부상 중인 브로드컴이 SK 하이닉스의 범용 맞춤형 HBM4 공급 요청을 하면서 시제품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 알려지면서 삼성전자도 공급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지면서 HBM 소부장 기업인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한편 삼성전자는 주말 사이에 미국 정부로부터 6조 9천억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수령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확정이 진행됐는데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업종도 강세입니다. 특히 지난주 주말 미국의 쉽스법 발의 이후에 미국 외 지역에서 함정 유지 보수에 대한 존스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최근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 작업을 마무리 중인 한화오션과 내부 무작을 납품하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강세였고요. 원전 관련주도 오늘 강세였는데, 캐나다,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3국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수주 성공 소식과 체코의 원전 프로젝트 공사 대금 24조 원을 한국의 금융 지원 없이 자체 조달 마무리했다는 소식 등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BHI라든지 효성중공업, 두산 에너비트 등의 일제히 상승세 나타났고요. SBS는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관련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코스닥 업종 전반적으로 또 상승하면서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와 비금속 강세였고요. 반면 출판과 매체, 복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브로드컴이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옆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이기도 했고, 특히 브로드컴이 상승을 보이면서 좀 확산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엔비디아 주도의 아주 이렇게 쏠림 현상에서 약간의 다른 반도체 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보이기도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지표 하나만 볼까요? 매크로지표 두 개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시영증권의 자료입니다. 코스피가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올해 외국인 수매매 동향을 집계해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1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1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뭐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 규모인데, 역시 삼성전자가 10조 3천억 정도를 이제 팔고 있는 모습이죠. 뭐 그래서 샀다가 이제 팔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매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들어서 탄핵 정국, 달러 강세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고배당과 가치주가 여전히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밸류업 기대가 퇴색되긴 했지만 배당 기산일이 내년 초로 변경돼서 많아졌고, 3월 주총에서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나 가치주도 여전히 강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 시장을 둘러싼 비관론이 상당히 높지만 오히려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가 이럴 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신영증권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매크로지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금리 인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FOMC에서 내년에 4회 정도의 금리 인하 횟수가 2회로 좀 줄어들어서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지수가 별로 안 좋았는데, 자, 페드와치의 지금 기대감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1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이 추가적인 속도 조절에 대한 경계 완화시키면서 오히려 페드와치 쪽에 금리 인하 횟수가 1회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그렇게 반영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경계를 완화시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 심리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FOMC에서 2회 정도의 내년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점도표가, 근데 페드와치는 이미 1회까지도 예상을 하고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추가 악재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금리 인하 부분을 완화시키는,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트리거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는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면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살만하다, 뭐 살 시기다, 이 말은 정말 많은데 얼마나 오를 거라 보고 사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글쎄요, 뭐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년 어닝을 본다면 뭐 2,750 정도까지는 열려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은 2,35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하방 상방은 뭐 완벽하게 100%로 볼 수는 없지만 2,400이 깨졌을 때 지금 2,370, 80 정도에서는 지금 최근에 급락 이후에 두 번 완벽하게 반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추가적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방은 충분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상방은 뭐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뭐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보고 있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한 2,750 정도까지는 열어놓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뭐 이게 100%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컨셉 정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일부에서는 그래서 2,400 깨지면 2,355면 적극적으로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다. 당장 그 지수가 와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을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시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다는 점도 뭐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 지수단에서 매도에 대한 실익이 그렇게 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2750은 제가 뭐 가두리를, 상방에 대한 가두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더 열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EPS가 어떻게 상향 조정될지는 내내 모르는 거죠.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EPS 하향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데 그게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EPS가 어떻게 내년 1분기에 또 상향 조정될지,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슨 뭐 어디로 대규모 납품을 하게끔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해버린 순간 또 EPS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뭐 국내 시장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1,450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내년에 어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수도 있기 때문에 EPS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일부 나올 수도 있던 거죠. 그러면 상방에 대한 그림들이 2,750이 아니라 뭐 더 높은 EPS 기준에 따라서 더 높은 어떤 타겟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한 2350 정도 수준에서는 하방이 좀 최근에 두 번 정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리바운딩이 세게 나왔다.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팩트를 가지고 하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부담 주시려고 한 말은 아니라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 기본적인 컨셉은 좀 갖고 보자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그게 더 하방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상방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컨셉을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해 보자. 물론 이제 그러면 아주 이제 가두리가 좀 좁잖아요. 다만 이제 종목과 섹터, 이게 뭐 특히 이제 종목 장세가 이야기될 수 있고, 연초에는 특히 중소형주들이 종목 장세가 또 화려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생각들 좀 해볼 만한, 특히 1월 달에는 뭐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이 좀 더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종목 장세가 좀 더 화려하게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그럼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인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브로드컴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차세대 HBM이죠. HBM4를 공급해 달라는 러브콜을 보냈다. 근데 이제 누가 대규모로 정말 할 것인가, 비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지금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에 12월 안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할 것이다. 이게 좀 지연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로 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지고 있지 않은 것은 현재 53,000원대 정도의 주가 수준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 아니다. 청산 가치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3조 원 소각을 할 것이고 추가 7조 원도 어쨌든 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방어가 된다라는 논리고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브로드컴에 들어간 이야기가 기사가 금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무튼 새롭게 이렇게 브로드컴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는 건데, 자, 브로드컴에 관련된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 누가 더 강하게 형성받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강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HBM 관련된 기대감이 삼성전자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 대규모 납품을 하면서 과점 소식에 있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멀티플에 관련된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된 모멘텀, 기대감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관련된 에이직 반도체 쪽에 만약에 대량 납품이 성사가 된다면 기회 요인이 열립니다. 그러면 브로드컴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탈 엔비디아를 하기 위해서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커스텀 반도체 뭔가 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단가는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단가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지금 캐파가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HBM 관련된 기대감이 없던 상태에서 다양한 빅테크들이 좀 낮은 단가에 이렇게 관련된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밀고 들어온다면 전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가시화되기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좀 더 있겠지만, 브로드컴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 다양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요구를 캐파가 남아도는 삼성전자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이제 뭐랄까 장밋빛 전망이긴 하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가시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뭔가를 봤을 때 삼성전자 쪽에 뭔가 기회 요인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합리적인 이야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이 브로드컴 수요를 다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별로 안 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컨센 대비 조금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그거는 이제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보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미국 상무부가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에 이어서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을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 9천억 정도로 최종 결정했다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건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12월까지 최종까지 이렇게 늦게 걸린 이유는 미국 측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이게 상당히 좀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에 방송에 드렸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조 원씩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부담스러운 거죠. 미국의 지원 관련해서 결정이 됐을 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물량 공급 과잉에 대한 상당히 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지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렇게 투자 금액을 줄였는데요. 물론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 달러 9조 2천억에 비해서 26% 감액을 했는데 전자도 어쨌든 본인들이 투자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투자 금액을 감액한 비율보다 보조금 감액 비율이 26%로 좀 더 감액 비율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아무튼 일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전자 쪽에서 오히려 주춤하면서 이 보조금 관련된 협상이 나란히 이루어졌고 삼성전자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미뤄졌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아무튼 결정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약간 회의적이었던 트럼프 당선 이전에 지원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정은 됐지만 돈 주는 것은 트럼프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트럼프 관련된 당선인에 대해서 약간 눈치 보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보조금을 주긴 주되 감액을 한 것도 돈을 주는 것은 트럼프가 일단 1월 20일 이후에 재임한 이후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보조금이 일단 지급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에게는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됐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뉴욕 주식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강세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도 3%대, 그리고 AMD도 0.28, TSMC도 1.3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48 정도 플러스권으로 끝났고요. 자, 엔비디아가 모건 스탠리의 25년 최고 추천 종목으로 탑픽으로 또 선정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일부 우려는 과장된 것을 보이면서 다른 우려는 장기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 쪽 관련해갖고 브로드컴이나 이쪽도 좋아지겠지만 엔비디아도 나쁠 건 없다. 다만 블랙웰 관련해서 모멘텀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됐고 지금 모멘텀 공백 기간인 거죠. 그래서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이 올라가겠지만 마벨도 마찬가지 올라가겠지만 엔비디아 쪽도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이런 정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엔비디아도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브로드컴이나 마벨이나 등등도 주가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굳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브로드컴이 작살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같이 동행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월 20일까지 수출액은 4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금액도 25억 2천만 달러로 3.5% 늘었고요.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3.4% 늘었고 자동차 부품이 8.9%, 컴퓨터 주변기기가 79.7%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반도체와 소부장들이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 급반등을 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AI가 고급 추론 AI 모델인 O3를 공개합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데요. 이게 보시면 성능입니다. 성능. 자, 성능 발전 초기에 GPT-2부터 O3까지 이르기까지 모델의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고 있죠. 특히 O1에서 O3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큰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신 모델 O3 모델은 튜언드 로우와 튜언드 하이로 구분되면서 고도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AGI 점수에서 거의 90% 넘기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모델 중에 최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역시 오픈 AI가 AGI에 점차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로이터 통신 자료인데요. 2028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체 비중은 12%까지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력과 전선, 변압기 이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면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변압기 전선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제 HD 현대일렉이 전반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선 업종들도 일진전기라든지 다른 종목들 상당히 산일전기 이런 관련해서도 탑픽으로 이야기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최근에 커버리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변압기와 전선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도 12월 달에 이례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ISC라든지 리노공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꽤 많이 상당히 치솟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다른 소부장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다. 빠진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게 앞서 나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쪽도 봐야 되겠죠. 앱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이스 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같이 최근에 주가들이 급반등하고 있는 것도 같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조선 관련해서 딱 눈에 띄게 보입니다. 미국 상원의 마크 켈리와 토드 영 의원 그리고 하원의 존 가라멘디와 트렌드 켈리 의원이 19일 현지 시간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Ships for America Act를 발의했다고 합니다.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고요. 특히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차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조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조선업 강화법이 결국 한국 쪽에 상당한 수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은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이 미국의 번영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관련 국내 조선업이 전략 상승단에 참가할 상선 신조나 그 다음에 MRO 유지보수 정비공사를 수주하는 수혜를 볼 것으로 리포팅을 했고요. 미국 내 투자 인센티브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약 250척 규모의 전략 상승단을 꾸려서 국제무역선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전략 상승단에 참가하는 선박들은 선주들의 신청과 정부 승인을 통한 이 부분들이 결정되는데 전략 상승단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외국 건조 선박 중에 일정 자격, 미국 시민권에 있는 선주, 선령 14년 이하를 갖춰야 될 것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의 조선소 수는 20개입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때는 80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조선소가 20개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4분의 1 규모로 줄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국제무역 상선은 80척입니다. 과거에 10,000척 정도가 됐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무역 상선이 10,000척이었는데 지금 80척밖에 없습니다. 미국 선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외양 축소가 거의 이제 죽다시피 한 산업이죠. 조선업종이. 조선소 수주장군은 29척입니다. 29척. 중국이 2,859척이니까 미국이 29척밖에 수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분의 1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지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점유율이 조선소가 1%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볼 수 있겠죠. 자,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해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재화의 2%만 미국 선박을 이용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10,000척에 달했던 미국 선적 국제무역 상선이 현재 80척으로 감소했고 그동안 미국 내에서 조선소 수도 20개로 감소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다 군함 건조 목적의 조선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선이 없습니다. 중국은 반대 양상인데 미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이 동시에 쇠락하는 동안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에 전 세계 조선업, 해운업을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는데 조선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함 건조 능력까지 동반상승하면서 아시아의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 선적 선박에 전적으로 의존한 현재 무역 구도에서 탈피하고 쇠락한 조선업 인프라, 인력, 신기술 투자하면서 산업 번영과 안보를 향상시킬 걸 보는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절실하다 보는 거죠. 자,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이거나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250척 규모 전략 상선단을 미국이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려면 상당한 양의 수주가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결국 한국의 수주가 대부분 있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국조선업의 수혜는 첫 번째, 전략 상승단 참가하는 외국 건조 선박 신규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250척 규모의 전략 상승단을 꾸려서 국제무역선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한국이 결국은 납기 상승 건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일본도 일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한국조선업의 수혜가 미국 내 투자 인센티브 수취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 주체가 미국 내 상선과 군함조선소, 기자재 업체, 강제 제작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를 적격 투자로 분류하고 금융이나 고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공동 이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의 캐펙스 규모를 비롯해서 현재 미국 내 조선소 매물을 물색하고 있는 HT 한국조선해양도 투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쉽스 액트 1차 수혜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오션도 역시 수혜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HJ 현대중공업이 2663억 규모의 해군 신형 고속정 4척 추가 수주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자, 조선업이 아니랄까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HJ중공업, 뭐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햇제중공업이라고 하죠. 햇제중공업. 그래서 아주 요즘에는 공시로 햇제,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제. 그래서 HJ중공업이 햇제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인 수주 관련된 모멘텀을 공시로 내면서 최근에 아주 눈에 띄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J중공업. 근데 오늘 윗골이 달렸나요? 조금 단기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경계하는 매물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리고 뭐 환율 관련된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있죠. 달러 강세 수혜주로서도 조선업종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항상 이제 조선업종은 이러다가 또 한번 사이클이 이제 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또 한참 동안 오랫동안 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게 이제 걱정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상당히 그래서 조심조심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신고가 나고 있고 또 혹시 이렇게 또 방송을 보시다가 또 박근영 부장이 또 조선업종 좋다고 이야기했지 이러면서 또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서 또 주가 빠졌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조선업종은 신고가 나온 종목이 꽤 많고요.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업황이 지금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조선업종이 긍정적이다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다는 점도 지금 아직까지 조선업주 관련해서 이제 포트에 없는 고객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역시나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 것들도 역시 오늘 뭐 제가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자, 조선업종 가자, 신규로 몰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사정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군 정찰위성 3호기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발표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을 통해서 발사된 3호기가 발사 약 51분 후에 펠컨 9의 2단 추진체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되고 목표 궤도에 안착을 했고요.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 교신하면서 발사 성공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이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한편 이제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인투이티브 머신스 6.18% 그리고 로켓 랩이 7.11% 버진 갤럭틱이 2.01% 등의 미국의 우주항공 업체가 주가도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관련된 인공위성 관련 테마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미르,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한양ENG, LK삼양, AP위성, 세트랙I 등의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루미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주항공. 근데 우주항공은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국내도 민간 발사체 관련된 이제 2028년,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사체 관련 쪽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더 지켜봐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지켜봐도 좀 긍정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방산업종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난주 방송에 제가 계엄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 뭐 약 한 일주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고, 위에서 10번째 정도 될 때 한화시스템도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업종이 이제 반등을 줍니다.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가 이제 휴전 쪽으로 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오늘 나온 뉴스는 내년 4분기 정도에 휴전이 될 것 같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1년 뒤에 이야기가 나온 뉴스도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뭐 휴전 협정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이슈 때문에 약간 휴전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방산업종이 좀 처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생기면서 G2G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의 가능성이 성격이 아주 높은 방산업종이 약간 센티적으로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 이야기는 되지만, 결국 방산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제3세계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이쪽에 관련된 제3세계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계약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 당선자가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의 2% 기준으로 나토의 방위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안 지키는 유럽 국가 되게 많다고 했죠. 근데 2%도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방위비 증액을 GDP 대비 기존에 3%까지 올리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걸 또다시 5%까지 증액 상향 요구를 트럼프 당선이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대선 때 현재 2% 규정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도둑질이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걸 또다시 5%까지 늘리는 걸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토 관련된 방위 분담 압력이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산업종은 여전히 긍정적인 리바운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과 우주항공 쪽이 또 겹쳐지는 모습들,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주식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산과 우주항공 이런 쪽도 같이 이런 모멘텀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조선업종 올라갈 때 제가 아까 좀 조심할 면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캐리온님, 그녀의 형, 새가슴 배포가 있어야지. 새가슴이다. 배포가 있어야지 조선업종 이야기지만, 근데 조선업종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예. 조선업종이 과거에 뭐 한번 물리면 10년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아직 꺾을 때는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업황적으로 봤을 때 나쁜 업황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오른 게 꽤 높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를 이미 경신했고, PBR이나 밸류에이션 기준을 봤을 때 살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낮은 구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선업종을 아무도 안 갖고 있다, 나는 안 갖고 있다는데 신규로 조선업종 박 부장이 좋다 했으니까 여기서 지르자, 들어가자,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고민을 좀 해보시라.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약간 뭐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또 좋다 할 때가 또 가장 피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이슈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있다라고 뭐 그런 것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 모습입니다. 뭐 신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주식이 100% 확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은 없다. 네, 조심스럽게 좋겠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말씀드렸던 OECD 관련인데요. 자, 미국의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중국의 BOE 제품 수입 금지 촉구를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OECD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무레나르 공화당 의원이 미국 안보를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금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니까 뭐 정방위적으로 중국 제재에 계속 미국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레나르 위원은 현지 시간 19일 ITC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BOE 디스플레이 수입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사 응용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서 BOE에 과도하게 의존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네. 서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TC에 제출된 서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그로스 리서치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BOE를 제재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해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BOE 관련된 제재가 일단 있었다라고 보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존 무레나르 의원의 사안 관련된 규제 범위가 OLED로 구체화된 점이 긍정적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OLED를 썼고요. 해당 사안이 내년 3월에 예정된 최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SK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OLED로 규제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특허 침해 인정과 수입, 판매 금지 시 OLED 패널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특허 침해 인정 및 수입, 판매 금지 시에 미국 기업인 애플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애플의 디스플레이 패널 벤더 선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SK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나래 나노텍, AP 시스템, LDT, HP 솔루션, 덕산 네트워크스, PI 첨단 소재, HP 테크놀로지 등의 OLED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했다. 오랜만에 지금 관련된 OLED 관련주가 반응을 한 하루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OLED도 역시 중국을 제재하고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시즌2.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던 오징어 게임이죠. 넷플릭스 시리즈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는 26일 공개될 예정인데 흥행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사회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미국 허리우드 시사회 등에서 관심을 폭발하고 있고요. 유통업계에서도 지적재산권 협업을 활용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오징어 게임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날 오징어 게임 시즌2에 1화부터 7화 전편 언론 시사를 개최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정재 관련된 이야기고요. 컨텐츠 중앙, 스튜디오 미르, 쌈지엔터, 자이언트 스텝 등의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 이게 지난주에도 반응을 보였던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 일부 좀 반영이 일부 되고 있다, 선반영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영상 컨텐츠 관련 중에 오늘 CJ ENM이 주가가 그렇게 썩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CJ ENM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오늘 CJ ENM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자, CJ ENM 영화사업부가 실적 부진에 다시 구조조정 칼바람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계 및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CJ ENM이 영화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영화 업계가 상당히 부진해요. 그리고 영화 편수도 너무 적게 진행되고 있고요. 흥행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역시 이제 탄핵 정국이 들어가면서 이제 극장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요즘 탄핵 정국에 누가 기분 좋게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이 줄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명히 반응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자, CJNM 내부적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권고 사직 인원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방적인 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일단 서머리를 좀 했습니다. 영화사업부 구조조정에 나선 까닭은 CJENM의 성적표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알려지고 있는데 23년 개봉한 더문 등 텐트폴 영화가 더문, 이 설경구 씨 관련된 영화죠. 텐트폴 영화가 50만 정도밖에 관객을 동원하지 못해서 사실 좀 흥행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영화사업 성공의 척도인 1000만 관객 동원작이 최근 CJENM에 부재한 상황이죠. 1000만 자체가 거의 부재합니다. 최근에 영화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작 15년 8월 개봉이 1341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베테랑 속편 24년 9월 개봉했던 게 750만 동원에 그치면서 손익분기점 당연히 넘기긴 했습니다만 1000만 관객 달성에도 실패를 했죠. 자, CJENM이 영화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물 것에도 물음표가 있다 정도로 좀 심각한 분위기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ENM 커뮤니케이션 팀 관계자가 영화 산업 및 극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회사 전략 방향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일부 인력을 조정 그리고 타 사업부 등으로 전배와 재배치하는 중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만큼 이제 국내 영화 사업부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OTT 사업부도 지금 넷플릭스 정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글쎄요 상대적으로 좀 좋긴 하지만 애플 TV라든지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그 흥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차기작이 지금 뭐 관심 받고 있는 게 현빈 씨의 하얼빈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아직 개봉 전인데 이 하얼빈의 어떤 흥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모아나 2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 관련해서 위키드 이런 종목들도 흥행에 이제 성공을 일부 했지만 뭐 200만, 300만 넘기기가 쉽지 않죠. 위키드가 한 180만 정도인가요? 200만이 못 넘긴 것 같고 모아나는 한 300만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400만, 500만 정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극장에 대한 흥행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주말 사이에 가서 본 영화는 이제 무파사입니다. 무파사. 라이온 킹. 무파사. 상당히 좀 드라마적인 요소나 영상미가 아주 뛰어나고 상당히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 관련된 이 라이온 킹 무파사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예, 극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예, 극장 사업이 상당히 좀 힘든 거 아니야. 연말인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연말인데 불구하고 지금 극장의 관객 수가 별로 안 들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영화 사업 쪽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2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 컨텐츠 쪽이 좀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극장 사업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영작 자체가 너무 없어요. 신규 상영작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극장에 가서 근데 신규 상영작이 없으면 한두 개의 주목을 받는 텐트폴 그 관련된 그게 있다면 그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많이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관객이 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연말인데도 극장을 별로 안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안타까운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또 대가족이란 그 작품이 있거든요. 대가족. 변호인을 그 만들었던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대가족도 지금 흥행해서 거의 이제 좀 힘들게 가고 있고요. 최근에 소방관, 예, 광격택 감독의 소방관도 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글쎄요. 네. 최근에 약간 정치적인 이슈까지 약간 맞물리면서 이 소방관이라는 그 영화도 좀 더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약간의 아쉬운 흥행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극장 티켓이 좀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OTT 뭐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받는데 극장값 그게 비하면 너무 비싸다. 팝콘까지 사 먹고 하면 야 이거 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극장 한번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극장인데 쉽지 않은 최근에 흥행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극장 사업이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작 개수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사업 자체가 좀 어려운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경기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일부 지금 댓글창에 보면 쇼츠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2시간, 3시간짜리 보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것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제 극장에서 볼 영화들은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탑군 같은 영화라든지 이런 큰 스크린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뭐 우리가 보는 뭐 것 중에 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것들도 큰 스크린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영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경기 이슈도 있을 거고 극장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작품들 수가 줄고 있고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이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입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가 17.64%, 라게티 컴퓨팅도 25.4%, 퀀텀 컴퓨팅도 16.38% 양자 컴퓨팅 업체가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 이 회사는 연초보다 8배 이상 올랐거든요. 주가가 퀀텀 컴퓨팅. 그걸 관련해서 관련된 양자 컴퓨팅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DA 데이비스는 아이온큐에 대한 매수 등급가 $50의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벤치마크는 D-Wave 컴텀의 목표주가를 $3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크레이그 할럼은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매수 평가와 $12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독특한 확장성 이점을 가지고 향후 수년 내에 양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양자 암호 관련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 시사를 한다. 그리고 정치인맥 관련주, 뭐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시도 이게 뭐 대선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냥 멘트를 하면서 대선 출마할 것을 시사하는 멘트가 일부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도 일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같이 시원한 상승폭 10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